인증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복무를 기업체에 와서 근무하는 것, 가점 싸움입니다. 핵심 노하우는요. 네. 먼저 대표님 기업의 점수 진단, 네. 부족한 점수를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코칭 받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인 길이죠. 긴 호흡으로 최소한 반기를 준비해서 도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미리미리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이렇게 법인 컨설팅 영역에서 네. 병역 특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병역 특례란 게 일단은 뭔가요?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업의 입장이 있고 병역 특례 요원, 병사로 될 사람 두 가지 입장입니다. 개인 네. 입장, 기업 입장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네. 국가로부터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일정한 자격 요건에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 가는 어떤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군복무를 기업체에 와서 근무하는 것, 그런 것을 병역특례 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인력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군대를 똑같이 가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특정한 기술이 있다, 내가 네. 특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병역특례 전문 요원으로 선발돼서 그 기간을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일반 직원으로 병역을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에는 뭐 그런 인원들을, 병역특례 인원들을 채용하면 뭐 혜택이 좀 많이 있을까요? 일단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근데 그 인력난도 일반적인 인력이 아니라 네네. 한마디로 기술 요원입니다. 한마디로 중소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조업과 관련한 기술 요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젊은 한 20대 초반의 젊은 기술 요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고도의 어떤 그 제조기업 중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은 고도의 석박사급의 두뇌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뽑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고급 두뇌냐, 고급 네네. 기술자냐 이런 거를 뽑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국가의 힘을 빌려서 병역을 대체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병역특례 제도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산업기능요원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는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라는 네. 거는 공고나 마이스터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쉽게 공고 마이스터고 병역특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의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건이 예. 있습니다. 일단은 제조업이어야 되고요. 예. 인원이 정규직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10명 합니다. 이상인 업체. 네네. 네. 그렇게 됩니다. 예. 뭐 제조업 업종부터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쉽게 네. 얘기해서 제조업의 수요가 제일 높으니까 제조업 직원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다만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명도 가능합니다. 아, 벤처 인증. 네, 예. 그래서 벤처 인증을 받으면 네. 벤처 인증 없이 제조업이 병역특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 벤처 인증을 먼저 받고 가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네. 전문 연구 인력. 네네, 이런 예. 경우는 어떤 거냐면 네. 기업체 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소기업은 3명 이상이 연구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기업은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벤처기업은 2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핵심적인 조건, 마지막 조건은 우리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석 박사로 연구요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네. 전문연 석박사 병역특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건이 좀 까다롭죠. 아,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산업기능요원이나 네. 뭐 전문 연구 인력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받는 노하우. 네, 이게 뭐 두 개가 좀 다를까요? 좀 다릅니다. 예, 잘 받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네. 먼저 공고 마이스터고 네네. 상기능 병역특례 제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한 100점 만점 중에 가점 싸움입니다. 네. 마치 이렇습니다. 연구소 인증 몇 점, 벤처 인증 몇 점, 이노비지 인증 몇 점, 네네. 메인비지 인증 몇 점, 각종 인증들을 잘 구비해야만이 됩니다. 네네. 인증이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인증이 없이 상기능 병특을 하겠다? 안 됩니다. 아, 이건 점수를 예, 점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오늘 내일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먼저 핵심 노하우는요. 네. 먼저 대표님 기업의 점수 진단. 네. 그 다음
이런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느냐. 진단이 먼저, 그 다음 네. 준비, 그 다음. 그것이 산기능 병특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문 인력. 네. 예. 이공계 석박사 네. 전문 연구 요원은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네.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기술력의 첫 번째 바로미터가 뭐냐면 R&D를 얼마나 했느냐. 아, 네. R&D를 얼마짜리를 얼마나 했느냐가 몇 회를 했느냐가 네. 결정적인 어떤 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것만 있으면은 R&D 안 하는 기업은 우리 못하죠. 두 번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기술력 중에 대표적인 것은 특허지 않습니까? 특허. 네. 대표님 지난 1년 동안에 특허를 얼마나 많이 특허를 등록했느냐. 특허 싸움, R&D 싸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점수 평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기업 매출도 빵빵하고 기술력도 짱짱한데 대표님의 생각이고요. 네. 점수 평가되는 평가 기간 동안에 R&D와 또는 특허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점수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부족한 점수를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코칭 받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인 길이죠. 이 병역 특례는 뭐 1년 뭐 상시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신청받지 아닙니다. 않죠. 언제 신청인가요? 산기능 병특은 1년에 6월달 한 번. 아, 6월. 네. 네. 석박사 두뇌 병특은 네. 1월달, 6월달 두 번 이렇습니다. 아, 그럼 6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온다는 거죠? 네, 6월 전에 공고가 나오면 예, 예. 지금이 4월달이니까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준비가 될 듯한 기업은 네.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네네. 만약에 네. 이것이 준비 기간이 어떤 거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올 하반기를 잘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네. 석박사 연구요원 병특을 하신다면 하반기를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도전하시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특은 당장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최소한 반기를 준비해서 도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월 공고까지도 사실은 이게 기간이 좀 빡빡하네요. 네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벤처 인증이라든가 네네. 특허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같이 이렇게 쭉 준비를 네. 해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기간을 얼마나 걸리고 어떤 만큼의 네. 맨 먼스가 걸릴지를 사전에 진단해서 하는 것이 네네.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이게 인증 토탈 이게 케어가 돼야 되겠네요. 인증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네네. 예. 오늘 병역 특례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